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제 누군가에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아이의 성적일까요? 새로 산 차일까요? 아니면 만난 사람, 다녀온 여행, 승진 소식이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기쁨을 나누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자랑이 끝난 뒤 상대방의 표정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소 뒤에 감춰진 불편함, 칭찬 속에 숨은 비교, 축하 너머로 느껴지는 거리감.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술에 오르는 자랑은 곧 관계를 무너뜨린다. 재물을 자랑하면 시기를 부르고, 자식을 자랑하면 질투를 낳고, 학벌을 자랑하면 거리를 만들고, 인맥을 자랑하면 신뢰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평생 강조했던 한 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바로 자랑을 삼가는 힘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말을 아끼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즘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시대, 자신감을 드러내야 성공한다고요. 맞습니다. 자신을 알리고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경계선이 무너질 때 자신감은 자만이 되고, 나눔은 자랑이 되고, 기쁨은 과시가 됩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인은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를 꺼냅니다. 동창회에서는 자녀의 대학 합격 소식이 화제가 됩니다. 친척 모임에서는 누가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지, 누구네 집이 더 넓은지가 은근히 비교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근황 공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구나.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만 제자리인가? 자랑하는 사람은 기쁨을 나누려 했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한마디 한마디 쌓이고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미 200여 년 전에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 강진에서 아들들에게 수많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학문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예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조한 것이 바로 말을 삼가는 덕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난 것이 있고 못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면 상대는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그것이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첫걸음이다. 그는 내 가지를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첫째, 재물을 자랑하지 마라. 둘째, 자식을 자랑하지 마라. 셋째, 학벌과 지위를 자랑하지 마라. 넷째, 인맥과 배경을 자랑하지 마라. 왜일까요? 그것은 모두 나를 드높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나누기 위해, 자식은 사랑하기 위해, 학문은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인연은 서로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랑은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구체적 사례로 감정적 공감대 형성 계획. 여기서부터 구체적인 사례들을 풀어가며 감성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상황들을 제시하고 정약용의 지혜와 연결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어느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명은 사업에 성공해 큰 집을 짓고 좋은 차를 몰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성공한 친구는 선의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집을 새로 지었어. 너도 한번 놀러와.
휴가 정말 좋아. 요즘 이 차 괜찮더라. 내가 바꿀 때 되면 추천해 줄게. 이번 휴가 때 유럽 다녀왔는데 정말 좋더라. 너도 여유 되면 꼭 가봐. 그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듣는 친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매번 만날 때마다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집, 차, 여행. 비교하고 싶지 않았지만 비교되었고, 부러워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러웠습니다. 결국 그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면 왠지 초라해져. 정약용은 말합니다. 재물은 감추어야 한다. 가진 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칼이 되어 관계를 벤다. 부자는 가난한 자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재물을 자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품격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재물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나눔으로 말합니다. 조용히 도움을 주고, 조용히 배려하고, 조용히 함께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를 존경합니다.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합니다. 두 번째, 자식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 칭찬받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당장 온 동네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합니다. 자식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다. 한 엄마는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의대에 붙었어.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더라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엄마는 웃으며 축하했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 아이는 재수 끝에 겨우 지방대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켰는데.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는 기쁨을 나누려 했지만 듣는 부모는 자책감을 느낍니다. 내 아이가 못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비교의 칼날이 마음을 베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가 공부를 잘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밖에서 드러내지 마라. 겸손하게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자세로 살아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희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자식의 성공은 부모의 자랑이 아닙니다. 자식 스스로의 노력이고 하늘이 준 은혜이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모여 이룬 결과입니다. 그것을 부모가 자랑으로 삼는 순간 자식의 성취는 비교의 도구가 됩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조용히 격려하십시오. 칭찬은 아이에게, 감사는 하늘에, 겸손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현명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 학벌과 지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울대에 나왔습니다. 저는 대기업 임원입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 경력입니다. 이런 말들은 대화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종종 벽이 됩니다. 상대방은 생각합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아래로 보는구나. 학벌과 지위는 과거의 성취입니다. 지나간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격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정약용은 수많은 학자들과 교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높은 벼슬아치도 있었고 이름 없는 선비도 있었습니다. 선생은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학문을 보았고 인품을 보았고 진심을 보았습니다. 한 선비는 정약용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대제학까지 지내셨는데 어찌 이런 유배지에서 저 같은 무명의 선비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정약용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위는 옷과 같은 것이요. 때가 되면 입고 때가 되면 벗는 것이요.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이요.
학벌과 지위를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었을 때 무너집니다. 하지만 인품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무엇을 잃어도 여전히 존경받습니다. 진짜 실력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납니다. 진짜 품격은 자랑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오히려 자랑할수록 초라해 보이는 것이 학벌과 지위입니다. 네 번째, 인맥과 배경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는 국회의원이랑 친해요. 저희 아버지가 그 회사 사장이랑 아는 사이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방송국에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아니라 남의 이름으로 자신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남의 그늘에 기대는 자는 스스로 햇빛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인연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그것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인연은 도구가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학자와 친분이 있었는데 어디를 가나 그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제가 아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께 부탁하면 어떻게든 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그를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고 항상 누군가의 이름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아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연결해주고 자신의 이름은 빼고 상대의 성공을 기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인맥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좋은 사람을 알고 있다면 그 인연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네트워크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하는 것은 절제입니다. 입을 다물되 마음은 열고 말을 아끼되 행동은 넓히고 자랑 대신 나눔을, 과시 대신 배려를, 우월감 대신 공감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재물이 있다면 나누십시오. 말로 자랑하지 말고 조용히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 나눔은 말하지 않아도 빛이 됩니다. 둘째, 자식이 잘한다면 격려하십시오. 밖에서 자랑하지 말고 집에서 아이를 안아주십시오. 잘했어. 하지만 교만하지는 마라. 더 배우고 더 겸손해져라. 셋째, 학벌과 지위가 있다면 섬기십시오. 높은 자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아래의 사람을 살피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후배를 이끄는 것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넷째, 좋은 인연이 있다면 연결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좋은 사람을 다른 좋은 사람과 이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이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덕은 드러내지 않아도 향기가 나고 자랑은 숨겨도 냄새가 난다. 진짜 품격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진짜 성공은 자랑하지 않아도 존경받습니다. 자랑을 내려놓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친구 이야기 기억하시죠? 성공한 친구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말이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요. 그는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모르게 자랑을 너무 많이 했나 봐. 사실 나도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으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아. 너처럼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성공 아닐까 싶어. 친구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비교하고 질투했어. 사실 너 정말 대단해.
열심히 살았잖아.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힘든 점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관계는 그렇게 회복됩니다. 자랑이 사라지면 공감이 생기고, 비교가 사라지면 위로가 생기고, 우월감이 사라지면 사랑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수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다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선생은 자신의 억울함을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대제학까지 지낸 사람이 임금의 신임을 받던 학자가 영모 누명을 쓰고 귀양 가서 18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곳 유배지는 나에게 선물이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백성의 삶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자랑은커녕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대신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나는 이렇게 살아 대신 너는 어떻게 지내? 그렇게 한 달만 살아보십시오. 당신의 관계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은 20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빛을 비춥니다. 자랑을 삼가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품격을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봅시다. 말을 아끼고 마음을 열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삶, 그 길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00만 명의 구독자와 함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나누는 그날까지 저는 매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날개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았을까? 앞으로 어떻게 바꿔볼까?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알림 설정도 켜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 말씀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성장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하는 어려움을 이기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께 큰 위로가 될 내용입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워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그날까지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은 항상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